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이번 시간엔 대용량 저장 매체인 마이크로 SD 카드의 SDIO 페리페럴이랑 파일 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이 SDIO를 포함해서 앞으로 캔이랑 이더넷 통신이 남았는데, 이런 통신 규격들은 책을 봐도 전공 서적 한 권이 나올 정도로 통신 규격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다 알고 쓰진 못하고요. 간단한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 후에 이제 실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D 카드랑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SPI 통신이 있고요. 그리고 SDIO 통신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뭘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SDIO가 속도 면에서 좀 더 빠르기 때문에 SDIO로 할 수 있으면 이걸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PET 파일 시스템 오픈 소스도 SDIO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SDIO로 사용하겠습니다. SDIO는 SD 카드나 MMC 카드 전용 통신 규격이고요. SD 카드의 경우는 1비트 또는 4비트 통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MMC 같은 경우는 추가로 8비트 통신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대부분이 SD 카드를 사용하고 MMC는 잘 사용되지 않는 추세죠. SDIO는 최대 48MHz로 동작하고요. 통신에 사용되는 클럭은 SD 카드의 경우는 최대 25MHz고, 이제 4비트 모드로 사용한다면 이론상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는 100Mbps/s이 되겠죠. 근데 이건 이론상 최대 속도고요. 실제 인터페이스 할 때는 이제 뭐 수행되는 코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동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그보다는 많이 느릴 겁니다. 이제 저는 아직 이 FAT 파일 시스템을 통한 파일 읽기 쓰기 시간을 직접 재보진 않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타이머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해서 시간 측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SD 카드 같은 대용량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관리가 쉬운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데이터를 읽고 쓸 때 그 파일 시스템에 맞춰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파일 시스템을 STM에 올려줘야 되는데, ST에서는 이제 온라인 활동명이 CHAN이라는, 첸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만든 오픈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FAT 파일 시스템을 ST가 정식 서드 파티로 채택을 해서 큐브MX에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희는 큐브MX로 몇 번 마우스 클릭만 해주면 파일 시스템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파일 시스템 오픈 소스가 어떤 파일 시스템 방식을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SD 카드를 그 파일 시스템에 맞게 포맷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파일 시스템은 FAT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고,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의 약자죠. 그래서 FAT이라고도 읽죠. 보통 FAT이라고 읽습니다. 이 FAT 파일 시스템은 몇 가지 버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단일 파일의 최대 크기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의 최대 용량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버전이 높은 게 더 큰 용량을 지원하고요. SD 카드는 이제 보통 FAT 32 버전을 쓰는데, 64GB의 용량, 그 이상의 용량부터는 EX-FAT이라는 버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전이 다른 거죠. 더 상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FAT 32 버전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FAT의 그 각각 버전이랑 뭐 SD 카드의 용량, 속도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는데, 자 여기 www.bluetooth.net 슬래시 archives 슬래시 230516 여기에 들어가시면, 네, FAT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랑 뭐 또 SD 카드의 클래스 같은 거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뭐또 SD 카드에 보면 뭐 HC 뭐 이렇게 있고 또 뭐 이런 말도 있죠. SDXC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쓱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SD 카드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를 STM의 SDIO 페리페럴이 담당을 하는데 이 SDIO 페리페럴도 같은 데이터 버스에서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I2C처럼 상당히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CRC 개념도 나오고 명령어랑 데이터가 구분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복잡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여기 이거는 여튼 이 사이트에 오시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도 좀 복잡하고요. 근데 한번 쓱 읽어보시면 이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SDIO로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이제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복잡한데 그리고 뭐 SD 버스의 프로토콜 같은 것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실 분들은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결론은 SDIO 페리페럴이나 파일 시스템이나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쓱 읽어서 이해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구현한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설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함수를 써서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FAT 파일 시스템 오픈소스가 제공하는 함수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걸 또 다 알아야지 이제 파일들을 관리하고 뭐 생성하고 읽고 쓰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SD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총 핀이 8개 있고요. SDIO로 인터페이스하는 때 사용되는 이제 핀 이름이고 SPI 통신으로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또 사용되는 핀입니다. SDIO로 사용되는 경우는 데이터 버스가 0, 1, 2, 3 이렇게 4개까지 사용할 수 있죠. 이제 사용할 마이크로 SD 카드고 마이크로 SD랑 그냥 SD 카드가 있는데 단지 다른 게 사이즈 이제 크기가 달라요. 마이크로 SD는 그냥 작게 나온 거고 SD 카드는 좀 크게 나왔는데 핀이 보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 SD 카드 같은 경우는 근데 한 개 더 있는 핀은 사용되지 않는 핀입니다. 그래서 그냥 꽂으면 이제 이건 어댑터인데 여기 꽂아서 사용할 건데 여기 꽂으면 SDIO로 그냥 똑같이 동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 SD 카드의 슬롯에다가 이 SD 카드를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보시면 이 슬롯은 핀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가 더 많은데 그때 이 하나는 여기 이제 이쪽 끝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아래쪽 끝이죠. CD라는 이름의 초점이 안 잡히네요. 네, CD라는 이름의 핀인데 이거는 이 마이크로 SD 카드에서 사용하는 핀이 아니고 이 소켓에서 사용하는 핀인데 카드가 연결되면 그러니까 카드가 이렇게 꽂히면 혹은 카드가 빠지면 이 핀의 신호가 하이 또는 로우로 바뀝니다. SD 카드가 안 꽂혀 있을 때는 하이 신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꽂히면 로우 신호로 떨어지는 핀이라서 외부 인터럽트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하면 SD 카드를 인식하는 코드 같은 걸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시간에 그 기능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구현하는 거, 소스 코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10 SPI 테스트 폴더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 이름을 11.sdio 그리고 pet fs 테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CubeMX 프로젝트 파일을 밖으로 빼고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저는 이런 창이 하나 떴는데요. 이거 뜬 이유가 제가 CubeMX를
그 지난 시간 이후에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느라 업데이트를 했더니 그 큐브 MX 이 프로젝트 파일이 현재 버전이랑 맞지 않아서 생기는 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그레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신 분은 이런 창이 뜰 텐데 그때 마이그레이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창 안 뜨고 진행될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이 됐고 이제 이 왼쪽에 이 SDIO를 확장해서 보시면 모드 선택하는 게 있는데 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걸 봤더니 SDIO 1비트 그리고 SD 4비트가 있고요. SD 카드죠. 그리고 MMC 카드 1비트, 4비트, 8비트 중에 선택하는데 저희는 SD 카드 그리고 4비트 와이드 버스로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C포트 8, C포트 9, 10, 11, 12번이 선택이 됐고 디포트 2번도 SDIO로 선택이 됐죠. 네, 됐고요. 이렇게 해서가 SD카드가 사용하는 핀이고요. 제가 아까 이 모듈의 가장 끝에 핀이 카드 디텍트로 사용되는 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디포트 3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 디텍트를 사용하실 분들은 요거 해서 뭐 외부 인터럽트 같은 걸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처리 안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들웨어 중에 SD 카드라고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PadFS가 저희 그 코드에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럭 컨피그레이션으로 넘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떠 있는데 지금 이게 최대 48MHz로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84로 선택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넘어갔다 라는 에러를 표시해 준 거고 이거 yes 누르시면 48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다른 것들도 이렇게 다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168로 이렇게 다시 바꿔주시면 또 알아서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제 168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컨피그레이션 탭으로 오시면 먼저 SDIO 이 탭을 열어서 보시면 자, 파라미터 세팅에 보시면 제가 큐브MX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옵션이 5개가 생겼는데 아마 버전이 좀 낮은 분들은 이게 5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 버전으로 썼던 게 아마 1개가 옵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건드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DMA 세팅으로 와서 보시면 이제 SDIO를 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는데 그때 DMA 방식으로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옵션이 좀 달라지는데 저희는 DMA 방식을 사용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dd 하시고요. 이 DMA 리퀘스트에 tx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건드릴 거 없고요. 그리고 add를 하나 더 하고 rx도 이렇게 DMA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 인터럽트 관련 설정하는 부분에 요거 enable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쪽 설정은 다 끝났고요. 자, 오케이 하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큐브 MX 버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저는 업데이트해서 4.26.1 버전을 사용하고 있네요. 아마 제가 업데이트하기 전이 4.21인가 4.22인가 그랬는데 이 버전이 달라지면 아까 같은 선택하는 옵션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버전이 다르신 분들은 이 글씨를 좀 보시고 선택을 좀 잘 이거대로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리고 이 미들웨어 PadFS를 또 열어서 보시면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큐브MX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이제 요거를 보시면 LFN이라고 해서 롱 파일 네임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선택해 주는 건데 기본 옵션은 디세이블 돼 있고 이게 디세이블 돼 있으면 파일 이름이 8자가 넘어가면 파일 이름 표시가 약간 이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8자가 넘어가는 이름의 파일을 생성하려고 하면 함수 동작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롱 파일 네임을 사용하는 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끔 어떤 분들은 이 섹터 사이즈를 최대 사이즈인 4096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512로 해도 잘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그리고 IP 인스턴스로 오시면 이제 첫 번째는 SDIO로 돼 있고, 두 번째가 Use DMA Template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이 SDIO에서 DMA 기능을 사용하는 걸로 선택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인터럽트도 이렇게 활성화해놨고, 이렇게 하셨으면 반드시 요거 이네이블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DMA 기능 사용을 안 할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디세이블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기본 그냥 이네이블로 설정돼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DMA를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이네이블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세팅에는 뭐 건드릴 건 없고, 이거 카드 디텍트 핀으로 사용할 거냐라는 것 같은데, 활성화하면 C포트 7번만 카드 디텍트 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차피 저희는 핀이 달라요. D포트 3번이죠. 그래서 어차피 못 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정할 건 다 끝났고, 프로젝트 세이브 에즈 하고 새로 만든 폴더 이름대로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고요. 코드 생성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잘 됐고, 오픈 폴더에서 열어보시면 네, 여기에 잘 생성이 됐죠. 네, 됐으면 툴 스튜디오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첸이라는 사람이 만든 FAT 파일 시스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고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을 쓰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존재하는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 폴더를 열어서 보시면 지금 추가되어 있는 파일들이 좀 많아요. 이 BSP 드라이버 SD 파일도 있고, PET-FS도 있고, SD 디스크 IO도 있고, SDIO 이렇게 소스 코드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미들웨어 이 그룹을 또 열어서 보시면 또 이런 파일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이 되게 많이 추가가 돼서 이거를 다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게 이 ff.c랑 ff.h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뭐 디파인 되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구조체 정의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함수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함수들이죠.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파일을 열고 읽고 쓰고 하는 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 보시는 게 좋고요. 그중에 이제 좀 가장 자주 빈번히 사용되는 뭐 fopen, fclose, fread, fwrite,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을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함수들도 한번 이 주석들을 읽어보시면 대충 이게 무슨 함수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오셔서 쭉 내리시면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 위의 함수는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밑에 함수를 열어서 보시면, 자, 그 함수 안에서 또 어떤 함수를 호출하죠. 그리고 그때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 전역 변수로 선언된 문자 배열 변수를, 캐릭터의 배열이죠, 그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함수 안에서는 또 이런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함수인데, 이 함수 안에서 이제 아까 전달한 그 문자 배열에 0 드라이브라는 그 문자열을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이름이 0 드라이브가 되는데 숫자 0이고요. 그 PC에서 쓰는 그런 디스크들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FAT 파일 시스템의 이 오픈소스에서는 문자가 아닌 숫자로 드라이브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 fs.c 파일에 있는 이 4개의 전역 변수를 이제 조금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전역 변수는 여기 fs.h, 이것도 여기서 F3 누르면 이 파일이 열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다 익스턴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인클루드 돼 있는 이 소스 코드 파일에서는 아까 그 변수들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인클루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main.c에서는 아까 그 4개의 전역 변수를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작성을 좀 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그 파일 어떤 내용 작성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while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코드 작성을 할 건데, 코드가 좀 길어서 제가 미리 작성한 코드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코드를 넣었고요. 자, 이거 정지하시고 우선 이 코드부터 다 그대로 작성을 해 보시고, 이제 코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if문 안에서 이 fmoun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의 정의로 가서 보시면 이 ff.c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죠. 그리고 3개의 매개 변수가 있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pet fs 구조체의 포인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지컬 드라이브의 넘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 드라이브에 문자열이 저장된 변수가 여기 될 거고, 뭐 문자열을 통째로 보내주셔도 되고 변수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0 또는 1을 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1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이 petfs.c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이 변수죠. sdpetfs라는 변수고, 그 변수에 포인터로 주소를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이게 좀 틀린데, 자, sdpass라는 이 문자열이 이미 아까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그 문자열 안에 0 드라이브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1을 집어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함수가 잘 수행이 됐는지 뭐 실패했는지의 결과를 여기에 저장했고, 그 결과가 이제 OK라면 잘 수행이 된 거고, 그때 이런 메시지를 캐릭터 LCD에다가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 frok라는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F3 눌러서 가서 보시면, 자, 리턴 코드라고 돼 있고, 이제 요 밑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들을 호출을 하면 다 어떤 리절트,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데, 그 결과가 이런 이제 숫자들로 리턴이 될 텐데, 그 숫자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뭐 19라는 값이 리턴이 됐다 그러면 파라미터 값이 뭐 유효하지 않은 거다,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함수가 잘 종료됐으면 0을 리턴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죠. 네, 그래서 함수가 잘 종료됐으면 이렇게 0, frok를 리턴해 줬고, 그때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수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 fmount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SD카드에 이 드라이브를 할당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이 sdpass라는 이 변수에는 0 드라이브라는 그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D카드에 0 드라이브를 할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빌드 해보겠습니다. 네, 수행이 잘 됐고요. 자, 이제 이 SD카드 슬롯에 SD카드를 잘 꽂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는데,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fmount ok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됐고요.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출력이 됐고, 즉 그 말은 fmount 이 함수가 잘 호출되고 잘 종료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말은 또 SD카드에 드라이브 할당이 잘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만약에 SD카드를 이렇게 빼놓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켜보면, 리셋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else라면, 자, 제가 이런 문자열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자, 됐고, 또 실행해보면, 자, 이제 메시지가 바뀌었죠. fmount failed 하고 리턴 값이 3입니다. 근데 SD카드를 꽂으면, 꽂고 리셋을 했더니 fmount OK 돼 있고, 자, 잘 수행이 됐죠. 다시 SD카드를 빼고 리셋을 하면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3인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보시면 요거죠. The physical drive cannot work. 이 말은 그 드라이브가 동작할 수 없다. 뭐 SD카드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을 뜻하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SD카드를 아예 연결을 안 했더니 이런 에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파일을 읽고 쓰고 할 때 SD카드에 무슨 짓을 하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요 fmount를 해 주셔야 돼요. SD카드에 드라이브 할당을 먼저 해줘야지 드라이브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파일에 어떤 내용을 쓰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미리 작성한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요. 자, 단계 2번에서 파일을 새로 생성하고, 이제 fopen 함수인데 이 fopen 함수의 모드에 따라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건지 아니면 존재하는 파일을 열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일의 구조체 주소가 되고요. 요거는 다시 F3 눌러서 가보면 아까 이 4개의 전역 변수 중에 하나죠. 그리고 C 언어, PC에서 작성하는 C 언어로 따졌을 때 이거는 약간 파일 포인터 같은 그런 변수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포인터는 아니지만 구조체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파일의 이름, 그죠? 0 드라이브에 있는 이런 파일을 내가 열 건데 어떤 모드로 열 거냐, 새로 생성하는 모드 그리고 쓰기 모드로 열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0 드라이브에 이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면 여기서 실패가 일어나요. 이 create new는 파일이 없을 경우는 생성을 하는데 파일이 존재하면 이 함수의 이제 리턴 값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SD카드는 지금 이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실행시키면 성공하고 그 파일에 이제 fwrite를 통해서 그 파일에다 어떤 내용들을 쓸 건데, 첫 번째는 요 파일 포인터 같은 그 변수고 주소로 전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 sprint라는 걸 통해서 여기 선언한 이 변수인데, 이 변수에 헬로 월드를 넣었고요. 위에서도 이미 넣었는데 또 넣었네요. 그리고 이 이제 문자열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몇 바이트를 쓸 거냐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변수의 크기만큼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수는 지금 32바이트죠. 그래서 32바이트를 쓸 겁니다. 그러고 이 함수의 마지막 네 번째 매개 변수는
이 fwrite 함수를 통해서 이 파일에 이 데이터를 이 바이트만큼 썼을 때 SD카드에 몇 바이트가 써졌는지를 여기에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바이트만큼 잘 써졌으면 여기에 32가 저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또 캐릭터 LCD에다가 몇 바이트 써졌는지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F 오픈을 했으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면 반드시 파일을 닫아줘야죠. 이렇게 F 클로즈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F 오픈하는데 실패했다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에러의 이제 넘버, 무슨 에러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SD 카드 이렇게 꽂고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더니 32바이트 OK. OK는 아까 그 이전에 있던 메시지가 안 지워져서 나온 말이고 32바이트가 써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잘 써졌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서 네, 연결해서 봤더니 지금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mhive.t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크기가 32바이트네요. 왜냐면 32바이트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을 열어보면 이제 hello world라는 글씨가 우리가 코드로 작성한 대로 여기 이게 잘 써졌고요. 근데 왜 32바이트냐? 여기 이제 뒤에는 다 널 문자가 들어있는 상태죠. 이만큼이.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32바이트가 이 파일에 써진 겁니다. 자, 써지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이 설명을 드렸는데 create new라는 모드로 열었을 때 이 모드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새로 생성하면서 열리는데 파일이 존재하면 이 함수가 실패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실패하는 게 메시지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꽂고 지금 이 SD카드에는 이 파일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고 제가 리셋을 했을 때 리셋하면 파일이 들어있는데 지금 그 파일을 새로 열려고 하죠. 새로 생성하려고. 그러면 실패할 겁니다. 네, 에러가 떴고 에러 메시지는 8이네요. 그래서 8은 어떤 에러인지 봤더니 여기 access denied due to prohibited acces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금지된 접근을 하려고 해서 액세스를 거절했다 그런 말이죠.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파일을 새로 생성 모드로 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생긴 거고, 만약에 존재하는데 새롭게 그냥 그 파일 무시하고 새로 생성을 하려고 하면 모드를 바꿔서 열어줘야 돼요. 자,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 F3 눌러서 어떤 모드가 있는지 봤더니 우선 읽기 쓰기 모드가 있고요. 오픈 이그지스팅 모드가 있죠. 이거는 존재하는 파일을 여는 모드입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고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새로 생성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존재했더니 실패했죠. 그리고 이게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무조건 새로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덮어 씌워져 버리는 거죠. 존재한다면. 네, 그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드도 중요하고,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는 팻의 버전은 지금 팻 3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첸이라는 그 사람이 만든 이 팻 파일 시스템 오픈 소스는 EX 팻까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자, 됐고 이렇게 해서 파일 생성하고 쓰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이 길어지네요. 자, 이제 여기에 PC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크리스 P라는 이름의 파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쓸 거예요. Hello, I'm Chris P라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딱 16글자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이제 열어서 봤더니 저장이 잘 돼 있죠. 이제 이 파일을 열어서 그 내용을 이 캐릭터 LCD에 한번 출력하는 걸 해볼게요. 자, 그래서 SD 카드를 빼고 꽂고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사용 안 할 거니까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파일을 열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오는 코드는 또 여기 제가 작성한 이 코드를 붙여놓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F-오픈은 또 똑같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서 이 파일의 열기 모드는 존재하는 파일을 여는 거고, 읽기 모드로 여는 거죠. 아까 쓰기 모드랑 다르죠. 쓰기 모드는 쓰기 모드고 새로 생성하는 모드 이렇게 열었는데, 읽기 모드는 읽기 모드로 하고 존재하는 파일을 여는 모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read 함수를 통해서 지금 연 이 파일의 처음부터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는데,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몇 바이트를 읽을 것인지, 지금 제가 변수는 32바이트로 만들었으니까 32바이트를 읽는다고 했는데, 자, 우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네 번째 매개 변수는 이렇게 했을 때 몇 바이트가 읽혀서 여기에 저장됐는지를 여기에 이제 숫자로 넣어줍니다. 아까 이 BW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결과를 좀 예상해 보면, 제가 아까 파일 새로 만들고 거기에 16바이트를 글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32바이트를 읽으려고 그랬죠. 근데 파일의 크기가 32바이트가 안 됩니다. 즉 32바이트를 읽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읽을 수 있는 거는 16바이트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16바이트가 여기 저장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변수에는 32가 아닌 16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해요. fwrite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이 쓴 바이트만큼의 숫자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fread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파일의 끝에 도달했을 때 이거보다 당연히 더 적은 숫자의 데이터가 읽힐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읽은 내용을 이 문자열에 저장하고 그 내용을 또 캐릭터 LCD로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몇 바이트가 읽혔는지는 그 밑에 줄에 또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 먼저 캐릭터 LCD를 클리어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또 이렇게 에러를 한번 출력해주면 무슨 에러인지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F 오픈할 때 당연히 에러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파일을 열어라 라고 했는데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가 생길 거고, 그때 에러 메시지가 뭔지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대로 한번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잘 됐고 다시 실행해 보면, 네,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16바이트를 읽은 거죠. 여기 16바이트라고 밑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16바이트를 읽었고, 네, 그 읽은 내용들을 여기 표시했더니 아까 생성한 내용들이 잘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열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 이 파일은 존재하지만 이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 한번 그것까지 확인해보고, 네, 다운 잘 됐고요. 실행했을 때, 네, 이번엔 에러 메시지가 4네요. 자,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4라는 에러를 표시해 줬는데, 그 에러는
여기 있죠. could not find the file. 네, 그 파일 찾을 수가 없었다 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딱 이 에러 메시지만 놓고 봐도 지금 무슨 에러인지 무슨 상태인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는 제가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잘 만든 오픈소스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사용하기에 되게 문제없고 되게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죠. 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펫 파일 시스템을 통한 이 파일 읽고 쓰고 생성하고 뭐 그런 걸 해봤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이제 정지해서 잘 한번 이대로 작성해서 동작시켜 보시고 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재밌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제가 SD 카드에 mp3 파일 3가지를 넣어놨는데 그 파일들을 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VS1003 음성 코덱에 그 내용들을 전달했을 때 노래가 잘 재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